자, 이거 상현이 좋아하는 내용이야. 이거 어디서 봤어, 내가. 읽다가 선생님 유레카 하면 돼. 과학적인 연구는 일반적으로 근거로 한다. 사이클, 순환이야. 순환이라는 건 뭐야? 돌고 도는 건데 이 순환이 포함하고 있어. involving. 이 과정을 포함하는 거야. 몇 개의 distinctive는 독특한 건데 그래 기억나지? distinguish에 나오는 distinctive라는 건 진짜로 뭔가 이 새끼 특이한데 이거야. 유니크야. 이건 완전 유니크하다. 유니크하다는 표현은 언제 써? 이거 다른 애들이 다 똑같은데 얘는 좀 완전히 다른데 이거잖아. distinct는 이런 거 있잖아. 다들 잘했는데 다들 비슷하게 잘했는데 네가 유난히 잘했네. 그럴 때 distinct야. 이게 남들과 구별되는 이런 뜻이야. 야, 남들과 구별된다는 게 이상한 특이한 것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보라고. 그냥 단계니까 뭐야? 그 단계가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구분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사이클. 너무 쉽잖아.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A 단계, B 단계, 뭐 C 단계 이렇게 각각 구별돼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계들이. 그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시작이 있겠지. 시작한다. 인시던트 단어 공부하자. accident가 뭐야? 뉴스 보면은 사건과 사고 그러지. 사고는 뭐야? 사고. 어떤 게 사고일 것 같아? accident야, incident야? 사고가 accident야. 아무도 원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거야. 사건은 뭐야? 누군가 의도가 있었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뭔가 다른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지. 행위를 했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이게 특이한 뜻이 뭐가 있냐면 부수적인 의도치 않으냐. 자, 뉘앙스 기억나겠어? 인시던트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상현이가 어떤 A라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A를 예측하고 실험을 했는데 B라는 결과가 나와. 그럼 그건 네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accident가 아니고 incident. 왜? 그 incident는 네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데 발생한 태풍, 뭐 지진 이런 건 뭐가 되겠어? 사고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통사고는 의도가 없었던 거고 그게 사고가 뭘로 바뀌면 사건으로 바뀌면 이제 고발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누구도 남을 해야겠다는 의도가 없었지만 발생한 건 사고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의도가 있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사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뉘앙스만 잘 기억해. 그러면 내가 뭔가 하다가 뭔가 했으니까 관찰도 하겠지. 근데 뭔가 의도치 않은, 즉 부수적인 어떤 관찰의 집합으로 시작이 되는 거. 이거 왜 이렇지? 들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일반적으로 봤던 현상이 아닌데? 이 관찰로 시작해. 이게 출발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는 이해 못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설명의 형성을 하겠지. 이건 왜 이렇지? 이렇게 하겠지, 그지? 이 관찰에 대해서. 이 관찰이 뭐야? 사고로 우연히 나온 관찰이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되니? 그러니까 뉴턴 생각하면 어때? 물리학 어렵다. 이러다가 그 물리학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물리학자가 아니면 사고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을 못 했을 텐데 물리학 연구를 하다가 머리 아픈데 하면서 밖에 나와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니까 사과가 또 떨어지는 거지. 저거 왜 떨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올라가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관찰이지? 그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겠지, 그지? 그게 두 번째 과정이야. 이 설명이 보통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내가 예기치 못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내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론이다. 앞뒤가 맞으면. 자, based on this theory. 이 이론을 근거로 그럼 그 다음 단계. 이론이 나왔으니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뭐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그럼 뭐야? 관찰과 설명, 이론과 그걸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과학의 발전 과정의 첫 단계야. In other words,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럼 같은 말이 반복될 텐데 처음에 다시 돌아가야 돼. 처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뭘 세워?
가설은 당연히 관찰에서 나오겠지. 아직 이론으로 검증하진 않았어. 그냥 관찰해서 그냥 저게 저렇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가설을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세운 가설을 이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라는 거야? 실험을 해야 맞지. 실험을 해서 맞구나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설계한다. 어떤 실험? 목표가 되는. 자, 요거 중요해. 그냥 내용으로 기억해야 돼. 너 이과니까 할 텐데 실험을 가설과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냐, 가설과 틀린 부분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실험하냐. 무슨 말인지 몰라?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하는 게 맞구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가설과 틀린 부분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틀린 부분이 없어야 뭐가 되는 거야? 이론화되는 거야. 맞았으니까 이론화되는 게 아니야. 틀린 게 없어야 이론화되는 거야. 그럼 내가 미리 얘기할게. 지금으로선 틀린 게 없어. 그지? 근데 앞으로 더 기술력이 발달하면 틀렸음을 또 뒤에 발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그 세워놓은 이론이 또 어떻게 돼? 뭉개지지. 그러면 또 검증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GMO 뭐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야. 유전자 변이식품. 대표적인 콩 있지, 콩. 지금 유전자 콩 저기 음식에 사용하는 거 불법이야, 합법이야? 합법이야. 니네 지금 유전자 변이 콩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을 먹고 있어, 사실. 몸에 좋아서? 이게 괜찮다는 게 증명돼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인체에 유해한 것이 유해성이 있음이 뭐 되지 않아서? 증명되지 않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좀 더 유전자 공학에 대한 기술이 발달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유해한 게 있더라. 유전자 공학 무해하다는 이론이 틀렸더라. 라는 걸 누가 밝혀내기만 하면 그 순간 이론은 뒤집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말 이해시키려고. 그럼 우리가 실험을 하는 목적은 프루브는 맞다고 증명하는 게 프루브야. 입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을 입증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이론이 어땠음을 증명해야 돼. 틀렸음을 증명하는데 목표로 두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짤 때는 내 이론에 맞는 쪽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고. 혹시라도 내 이론과 맞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올바른 실험이야. 오케이? When the results of 그래서 실험의 결과물들이 consistent 어떻게 됐을 때? 아니, 꾸준히가 아니고 consistency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슨 성? 일관되었을 때 consistent 이런 거 일관되었을 때 우리는 자 틀린 걸 찾으려고 했지. 그럼 틀린 게 전혀 없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았겠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틀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이론에 뭔가 그 이론에 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때 가서 봐도 돼. 그러니까 뭐야? 맞네 이게 아니고 틀린 게 없으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지. 결과가 어떻게 될 때?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틀린 게 있는 쪽으로 실험을 해봤고 실제로 일관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때 하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이론을 그대로 둬야 돼? 바꿔야 돼? 조정하고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꿔야 하거나 either 또는 바꿔서 안 된다면 아예 뭐 해버려야 돼? reject 거부. 이거 아니네. reject는 원래 거절하다야. 이거 완전 그래서 부분적으로도 아니고 완전 아니군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문에 나오는데 이 과학자의 태도는 경직돼야 돼, 유연해야 돼. 유연성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주장한 사실이 언제라도 틀림이 검증이 되면 그래 바꿀게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니야 죽어도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it is impossible.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이론을 디스프로브 해야 되지 프로브 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왜 따옴표 썼는 줄 알아? 야 프로브 해버리면 앞으로 절대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약간 빗대는 거야. 프로브에서 완전 끝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왜?
언제든 디스프루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즉 우리가 언제까지만 이게 프루브하는 거야. 요것만 꾸미는 거야. 임파서블 아니고 언제까지만 프루브할 수 있는 거야. 정말로 진정으로 프루브할 수는 없고 언제 뭐뭐 하는 한 프루브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갈등하는 즉 반대되는 증거를 찾지 못할 때까지만 프루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뒤에 건 왜 땡땡을 쳤냐 하면 요럴 때까지만 프루브가 되는 거지 완전히 이런 조건도 없이 프루브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론은 remains 남아있다. 언제든 타당할 것으로 남아있다. 여기 붙여야 되나? 우리가 어떤 증거, 마주치는 반대되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그 이론은 그때까지는 계속 타당할 것 같은 것으로 남아있겠지. 아까 GMO콘 같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이것은 절대로 exclude, 배제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무슨성을 배제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서 이때까지는 남아있겠지만 하지만 이 사실은 절대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슨 가능성? There might be future. 미래의 결과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야. 어떤 결과겠어? 미래의 결과, future result인데 match야? 항상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남아있다. 본문에서 찾으러 가면 conflict. 상충하는 결과가 언제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맞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배웠다고. 허블 망원경인가? 그걸 가지고 태양계의 궤도를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명성은 아니구나. 그래서 유연한 태도로 바뀐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그 망원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의 개념이 증명되고 있었겠지. 오케이? 비록 이론은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요건 약간 더비더비의 변형이야. 좀 더 그 결과물이 그것과 동일한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물들 요거 잘 봐야 돼. 더비더비니까 더 많은 결과물들 우리가 찾는 그리고 바로 어떤 결과물들 are conceived 그것과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더 많이 찾을수록 그 이론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게 더비더비 변형이라니까. 더 많은 우리가 그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좀 더 그 이론은 타당할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게 뭐야? 틀림을 증명하는 거야? 맞음을 증명하는 거야? 헷갈리나? 다시 거꾸로 깨끗하게 써볼게. 여기 해석이 어려워? 비록 여기 더비더비는 이걸 먼저 앞에다 쓰잖아. 우리가 찾는다 그랬어. 뭘 찾아야 돼? 더비더비라서 여기 앞으로 나온 거야. 이게 목적어야. 여기까지만 해서 그럼 우리가 찾을수록 더 많은 결과물들 됐지? 그런데 여기 이게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절이잖아. 요게 선행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선행사라고. 그러니까 이걸 더비더비로 안 썼으면 we find the more results tha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물을 더 많이 찾을수록 그 이론은 좀 더 설득력 있는 게 타당한 것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디스프루브야, 프루브야. 프루브하면 더 설득력을 가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남아있게 된다. 이론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프루브된 게 아니고 이런 사례로 남아있게 되는 거야. 사례로 어떤 케이스로 남게 되는 거야? single 단 하나의 실험. yield 뭐였어?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상충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단 한 번의 무엇이 실험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결국 would be sufficient 충분한 실험이 될 수 있어. 한 번의 실험이라도 그 이론을 완전히 overthrow 뒤집어 엎을 만한 실험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백 개의 맞는 증거가 있어도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일어나될 수 없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좀 좋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전에 얘기했나? 수학생한테 어떤 공식, 함수 공식을 만들어서 선생님 이거 공식이에요! 그러다가 수학생이 야 거기다가 4 넣어봐. 우리가 막 할 때 다른 숫자를 넣어봤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4는 안 넣어봤거든. 이게 결과가 다른 거야. 그랬더니 야 예외가 있으면 공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다른 나머지 자연수들 4 빼고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공식이 맞다고 증명을 해도 단 하나의 자연수를 넣었을 때 결과가 다르면 이거는 바꿔야 되지. 이건 이대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론이 되는 거지. 그 얘기가 이거야. 어디서 많이 보인 것 같잖아. 과학에.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 그 유명한 명언이 나오는 거잖아. 확정된 이론도 아무리 많은 증명이 그것을 떠받들고 있어도 끊임없이 뭐하라? 의심하라. 단 하나만 나와도 뒤집어지는 게 과학이다 말이지. 성현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 내용? 대학교 가면 이런 내용만 할 거야. 처음에 이제 공학 쪽에 가면은 기초 교양 과목에서 이제 공학적인 마음가짐 뭐 그런 것도 배우거든. 공대 간다고 다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공학 윤리 들어봤냐? 그 뭐야? 공학 윤리가 뭐야? 윤리가 왜 들어가? 이게 쉽게 말해 핵폭탄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무기도 만들고 할 수 있잖아. 그런 무기 체계나 화학 공식 만들 수 있잖아. 하지만 과학자가 과연 그러면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도 다루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얘기야. 이게 우리 현대의 문제야. 유전자 조작을 지금 게놈 복제 프로젝트 이런 걸 막 윤리 의식 없이 그냥 하면은 복제인간 만들 수 있겠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제하는 게 왜 그렇지? 과학자가 아무리 그쪽에 기술이 있다고 떠들어도 자제시켜야 되는 거야. 왜?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윤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교 가면 배워. 우리 공학도에서의 윤리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면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론으로서 그 어떤 이루어질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반대론자들도 있어. 아니 그건 윤리학자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해. 요새 드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벌이니까 그럼 과연 완전히 무인화돼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자동화된 드론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걸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빠지는 거야. 공학윤리 이런 거지. 자 여기 볼까요? 이것도 과학 얘기야. One of the truth. 그냥 쭉 읽을게. 41번, 42번의 장문 독해 얘기인데 진실들 중에 하나가 있어. 이게 뭔지만 생각해봐. 미리 풀어온 사람 얘기해봐. Write in science. 어렵게 보지 마. 과학 시간에 글쓰기야. 우리나라는 절대 안 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맨날 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숙제가 그거야. 수업을 딱 하잖아. 다음 시간까지 에세이 써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에세이 써와라. 그러니까 뭐 너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막 했어. 여러 가지 기술을 알려주고 막 과학이라고 하자. 과학 설명을 했어. 그럼 오늘 말이야 그 진자의 운동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야. 쭉 한다. 그래서 숙제가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 다음 시간까지 한 A4지 2장 분량으로 오늘 진자의 진동 주기에 대한 설명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어때? 답안이 있는 게 아니지. 자기가 아는 건 다 써야지. 배운 내용하고 아는 내용 다 써. 거기에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말이야. 그걸로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점수 제도가 100점, 90점 이런 거보다 A 풀, A0, A, B, C, D로 평가하는 게 이게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점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 몇 점, 몇 점으로. 점수로 환산할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이거 왜 안 하겠냐? 선생님들 시간 졸라 뺏기고 채점 언제 해?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조교를 두는 거예요. 그럼 조교도 그 교수님하고 소통이 돼서 교수님이 보는 시선과 같은 시선이 가져야 되니까 조교가 그냥 대학 조교는 그래서 누구를 써? 대학원생 이런 사람. 아르바를 뽑으면 안 돼. 그건 채점까지도 할 수 있으면 교수님한테 배워서 교수님의 어떤 지식을 충분히 알고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과학에서 글쓰기에 관한 진실을 드러낸 한 가지는 바로 이거야. 그 글쓰기가 상당히 제한한다는 거야. 뭐를? 제한을 한대. 양을 제한하는데 불성실한 거야. sincere 해야지. 아주 성실한, 진심을 바친이잖아. 불성실한 blatter 밑에 나와. 햇소리. 여기서 햇소리라는 거 수업을 방해하는 햇소리 말고, 내가 수업을 A는 B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쌤 그러니까 A는 C다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막아준다고. 햇소리. 그걸 막아주는데 그걸 가지게 되면 햇소리를 가지게 되면 그게 emanate from the mind.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떠오를 수 있지. emanate 밑에 나오잖아. 나오는 거야. 떠오르는 거야. 원래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그 흩은 소리가 나온다고. 언제 나오겠냐? 제대로 이해했을 때야, 이해하지 못했을 때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언제 햇소리가 나와. 그게 남자애든 여자애든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을 때,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요구하는 정확한 답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나오는 햇소리를 막을 수 있다고. 왜? 너 써봐. 네가 수업 내용 한번 써봐. 이러면 질문하기 전에 그건 그러니까 이건 지가 찾아가지고 막 쓰고 할 테니까. 그지? 근데 이거 없으면 이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학생이 있는데 does not have a basic understanding. 예를 들어서 이런 놈이야. 기본적인 과학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이 있어. 얘는 아마도 가지게 될 텐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지. 그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 여기서 어려움을 겪겠지. 어려움 왜 합당하지?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어렵겠지 당연히. authentic, 진정한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진정한 햇소리 말고 진정한 과학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이게 이거야. 에세이 얘기했지. 햇소리 안 하고 야 너 에세이 한번 써봐. 이런 에세이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게 시킬 때, 학생 스스로가 답변을 할 때 그때 여지가 없지. No way. 길이 없어. 추측을 근거로 운 좋게 빠져나갈 그런 길이 없다고. 우리말로 평범하게 하면 아는 게 없을 때는 야 오지선다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잘 찍으면 빠져나갈 수 있지. 하지만 에세이 쓰라고 하면 이 새끼가 모르는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 얘기한 거야. 정확한 답변에 대해서 추측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야. 결국 뭐 할 것도 없어. 그 진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원할 때 숨을 곳도 있어 없어? 없다고. 미천 다 드러난 거야. 에세이 쓰라고 하면. 그러면 네가 만약에 과학교사면 배운 내용 에세이를 써봐라 그러면 이 새끼가 어디까지 하는지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야. 얘가 3년 내내 짜증났던 것도 그거 아니야? 어떤 놈은 시험 점수로 잘 나왔는데 객관식이 많다 보니까 제일 짜증나잖아. 야 나 찍어서 맞았다? 그건 뭐야? 이해도가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런 새끼가 에세이로 시험을 보면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에세이는 뭘 요구하는? 관계사절. 학생들에게 목표야. 학생들에게 invoke는 스스로 떠올리는 거야. provoke 알아? 유발시키다. invoke는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에게 만들어내도록 요구하는 에세이. 맞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뭐를? relevant, 관련된 과학적인 원리나 이론들을 스스로 끌어내야 되겠지. 그걸 요구하는 게 에세이란 말이야. 두 번째는 뭘 요구해? 첫 번째는 이걸 다 끌어내게 요구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는 거야. 가능성 있는 적용을. 이것들을 다 하게 요구하는 에세이 한 방이 좀 더 진짜의 평가가 될 수 있지 않겠어? 누구에 대해서? 학생들 지식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겠어? 무엇보다 오브젝티브 테스트가 무슨 평가야? 객관식 시험보다는. 그지? 짧은 질문에 대한 그 짧은 질문들은 쌍을 이루고 있지. 가능한 답변들 몇 가지. 이미 오지선다는 써 있잖아. 그 써져 있는 이미 벌써 furnished 기억나? 이거 4개 써줬지.
여기서 그냥 이걸로만 해. 이게 다 제공하다야. 제공하다인데 얘네 공급동사라고 해서 A에게 뭘 제공하다.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위드 쓴다고 배웠었지? 요거 위치 바뀌면 B 쓰고 A 쓰면 이게 2가 나올 때도 있고 4가 나올 때도 있다고 했어요. 자리 바뀌는 거. 됐니? 그래서 이 furnish가 제공하다면 벌써 수동태니까 제공된 답변들. 객관식이라는 게 이미 답변이 제공돼 있잖아. 그 중에 선택만 하라는 거지.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지. 예비고사는 그래서 객관식이었어. 이제 본고사 보여야 되면 본고사는 뭘로 보겠냐? 논술형으로 봐. 그 본고사가 입시제도에 변형돼서 남아있는 게 논술고사야. 그러니까 앞으로 본고사 보여야 되면 그냥 유명한 대학들은 다 논술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요즘도 그러잖아. 논술 평가에서 최저 등급이 높아 낮아. 논술에서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아. 내신도 높지 않아. 왜?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고 내신이 낮아도 논술을 보니까 훨씬 더 제대로 얘를 평가할 수 있잖아. 학교 시험의 객관식이 내신하고만 비교하자. 내신을 왜 잘 안 봐? 논술이. 최저만 맞춰라. 논술에 내신 잘 포함 안 되지. 그 왜 그런 거야? 아니 논술을 이만큼 쓰는데 뭘 객관식 평가했다 학교 시험을 보냐고 이런 개념이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 제일 쓰잘데기 없는 대학 입학 평가 방식이 내신이야. 이게 효과력을 가지려면 선생님 주장인데 이 효과를 가지려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능처럼 진짜로 내공을 볼 수 있는 시험을 매번 중간 기말로 봐야 돼. 수학생도 그 얘기하시죠. 그게 돼야지. 그래야 니네가 인정할 수도 있고 니네한테도 좋아. 그걸 딱 미리 그런 식으로 중간 기말을 봤을 때는 전국이 경쟁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 내가 어디 갈지 정할 때도 좀 편해. 레벨이 딱 나오니까. 근데 열받잖아. 저기 수시 비중이 큰 내신 비중이 큰 학교에서 저 송양 같은 데서 1등이 저거서 1등급 맞았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나는 와부고 같은 데서 2등급 맞았는데 내가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등급만 가지고 평가. 분명히 와부고생이 송양 1등급보다 똑똑할 텐데. 자,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되면 좀 바꿔봐. 또 다른 뭐가 있어? 지금까지 단점이야, 장점. 에세이, Writing in Science의 장점이지. 보니까 또 다른 장점이 많지.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Writing Essays 또 나왔지. 이것의 장점 바로 이거야. 선생이 can get a sense. 선생이 얻을 수 있어. 감각을 얻을 수 있어. 감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무슨 감이냐면 어디에서 학생들의 이거 기억나? comprehension? 그럼 comprehensive는 뭐야? 포괄적, 합치라고. 그럼 comprehension은 그냥 이해가 아니고 뭐야?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도야.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 디테일보다는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걸 뭘 써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애들이 학생들의 전반적 이해도가 어디가 강하고 또 어디에서 그 이해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이걸 아는 게 교사한테 유리해 안 유리해? 그래야 다음 지도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사들에게도 이 라이팅 에세이 쓰는 방식이 중요하다. 라는 점이다. 결국 writing is a form. 글쓰기라는 게 왜 그러냐면 글쓰기라는 게 바로 콘크리트 기억나니? 그럼 concretize는 구체화시키는 거지. 그럼 니네 글쓰기라는 건 곧 구체화된 사고가 되겠지. 이거 안 들었어? 들었어? 글쓰기는 니네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뭐 시킨 거야? 구체화시킨 거잖아.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각종 생각이 많으면 글을 써서 좀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지? 그럼 내 생각이 제대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쓰는 게 뭐야? 오늘 하루 동안의 기분을 내가 뭘로 쓰는 거야? 다이어리. 일기를 쓰면 하루가 좀 구체화되는 느낌이 있지. 그래서 글쓰기라는 건 결국은 구체화된 사고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이거 얼마 전에 나왔는데 grasp. 쥐다의 뜻인데 내가 뭘로 쓰인다고 그랬어? 이해하다, 이해. 얼마 전에 나왔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야, 개념 잡았냐? 이 잡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해했냐? 이거잖아. grasp가 잡다. 그래서 여기 이해야. 학생들의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뭐 될 때? get off니까 뭐야? 들어오는 거 벗어나는 거.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야.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때 강조가 수능에 많이 나오는데 좀 길게 나와 보통 보면. 이때 강조야. 그러면 학생도 이해를 못하기 시작했어. 이때 강조니까 여기서 주어 있잖아. 그럼 주어 강조된 거 아니니까 지금 강조된 내용이 뭐야? 들어오니까 부사구지. 그지? 다시 이때 강조는 주어나 목적어 강조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강조된 내용이 through부터 시작했다면 이거는 부사구니까 여기 뒤에 문장이 어떻단 소리야? 완전히 해석이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뭘 통해서뿐만이다. 관계부사죠. 사고가 가시적인 것이 될 그 순간을 통해서뿐이다. 어렵게 썼어. 그럼 사고가 가시화되는 순간이 뭘 쓰는 순간? 에세이를 쓸 때만 선생님들은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 문제를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Writing, 글쓰기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한다. For the kind of intervention, 무엇을 위한 기회? Intervention, 개입. 어떤 개입이요? 선생님이 개입한다는 소리야. 글쓰기를 보고 선생님이 개입하게 돼. 근데 그 선생님의 개입이 악화시키는 개입이겠어? 개념적인 오해를 악화시키면 되겠네? 아니고 개념적인 오해를 오히려 바로잡거나 correct, 수정하거나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오해는 헌트 사냥 말고 헌트. 뭐예요? 맞아. 이게 망령이 사로잡다. 그러니까 망령에 사로잡힌 유령의 집을 헌티드 하우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망령이 뭐 한다고 해서? 망령들 연대 이러잖아. 망령이 사로잡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선행사야. 오해.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 잘못된 생각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 누구를 사로잡고 있어? 학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학생을 사로잡고 있는 망령, 개념의 그 잘못된 이해를 어떻게 덜어줘야 되겠지. 그지? 완화시키거나 없애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개입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의 전체적인 학문적 과정에 있어서 학생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 개념적 오해를 우리가 벗겨줄 수 있는,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답이 좋겠어? 뭐 벗기지 못하면 방지해주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 프리벤트 정도 좋지 않겠어? 어쨌든 그런 뜻 들어가면 돼. 자, 실제로 헤디와 시나트라는 사람과 또 프랜색이라는 사람은 have found, 알아냈는데 가장 어려운 영역, 티칭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노력하는 것이다. get 학생들이 unlearn misconception, 제대로 된 걸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개념을 unlearn,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은 좀 멋진 말이지. 제대로 된 내용을 배운 날을 보기나 이것이 못 알아들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육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그지?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배우지 않았나를 계속 확인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직접 생각을 글로 써보게 해야 된다. 선생님 동국대학교 나왔잖아. 뭐 지원이 이과지? 너도 이과지? 니네는 그런 시험이 별로 없겠다. 근데 공대도 이렇게 시험 내. 대학 가면은 내가 선생님 친구 건축학과? 건설학과인가? 시험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거기에 가장 알맞은 그 교량의 형태를 설계하라, 이런 게 시험이에요. 제도에서. 뭐 폭이 얼마고 유속이 얼마이고 뭐 기후가 어떻고 이런 조건에서 가장 그러면 얘가 어때야 돼? 지금까지 배운 공법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에 부합하는 게 뭔지 찾아내야 되겠지.
답하는 애들이 다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교수님은 그걸 보고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괜찮지, 이런 것도 괜찮지.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애들의 건설 공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대로 된 개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잘한 놈은 보는 게 아니지. 오해하고 잘못된 애가 그걸 믿고 계속 개념화 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려면 한번 그려보고 써보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너 영석 애들한테 많이 얘기했잖아, 선생님. 대학교 가면 과목이 뭐 있어? 전공, 필수가 있어. 이건 안 들으면 안 돼. 이건 그냥 시간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교필 뭐야? 이거는 뭐 있는 줄 알아? 교필은 과목이 몇 개 있었다. 대학교 가면 1학년 때까지는 대학 영어, 대학 국어 기본 과목이 있어. 있어. 교양 필수야. 우리 동국대학교 교양 필수 뭔지 알아? 불교학 개론이야. 불교 문화사야. 필수로 넣어놨어.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들었어. 아니 안 그러면 졸업이 안 돼. 필수는 이수 못하면 졸업이 안 돼. 그다음에 전공 뭐가 있어?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공 과목도 자기 전공학과에도 꽉 수업이 많아. 그 중에 이제 자유롭게 해라. 이거지. 이거는 뭔지 알아? 이거 4년제만 했어. 교양 선택은 기본 개념이 4년제 공대, 뭐 상경대, 의대는 좀 별도고 문과대, 이과대 이런 게 있잖아. 어떤 걸 들어도 돼. 종합대학이니까 내 과에서 들을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 청강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인문과학대인데 상경대학에 있는 정치경제학을 들으러 갔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교차가. 내가 대학생이니까 개인이 다른 학문의 교차 크로스오버가 필요하다 그러면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근데 전문대는 그게 안 돼. 이걸 들을 만한 게 없잖아. 다른 계열이 없으니까. MIT도 없어. MIT 뭐야? 칼리지야. 공대잖아. MIT에 무슨 영미문학과 이런 게 있겠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데를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야. 유니버시가 그런 의미잖아, 그렇지? 그리고 단과대학은 칼리지. 그러니까 칼리지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게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야. 그걸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국 애들도 어디 칼리지 나왔다 그러면 좀 무시해. 하버드는 유니버시티. 근데 이제 칼리지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유명한 데 있지. 포스텍 같은 데는 칼리지인데도 세고 그런 거지. 교필 과목에 불교학 개론 들었는데 이 문과는 시험지가 다 이래요. 동국대학교 잡다한 거 써 있고 그냥 다 비포지 줄칸 노트야. 그래놓고 여기 문제도 없어. 그냥 시험지는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교가 들어와서 아까 조교 얘기했지. 자, 오늘 시험입니다. 1번 불교 경전의 무슨 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시험이 그래요. 논하시오. 그럼 뭐야? 배운 것도 쓰지만 자기 생각도 쓰라는 거거든. 2번 기본 어떤 불교 불상과 불교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택1 그래서 하나만 쓰게 하는 거야. 하나로 두 바닥을 채워야 돼. 야, 나 1학년 때 들어갔더니 공부한 게 아무것도 놀기 바쁘거든.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뭐 그랬는지 상현이 얘기했잖아. 동그라미를 딱 그렸어. 그 밑에다가 이게 불교학 개론이잖아. 그래서 모든 불교의 정신은 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딱 썼어. A 꼴 나왔어. 이게 충격요법이야. 가끔 이제 이게 그런 거지. 교수는 이 그림과 한 줄을 보고 그럼 이거 내 수업에서 이거 배우면 됐지 이거야. 그래서 옆에 애들이 뭐야 씨. 근데 같은 놈이 또 공부 안 해가지고 여기다가